이번에 리플 XRP에 아주 무서운 단어가 하나 붙었죠. 바로 시장 항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세계적인 데이터 분석회사 글래스노드가 공식 자료에 직접 쓴 표현인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XRP를 파는 사람들 대부분이 손해를 보면서도 던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뉴스에서 설명이 안 되는 구멍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다들 던졌다고 하는데 거래소에 남아있는 XRP는 오히려 오래 들어가지고 가장 적어졌습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팔았는데 그 물량들이 시장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사라진 물량들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 이 행방을 데이터로서 끝까지 추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정확하게 짚고 갈게요. 6월 9일 글래스노드가 XRP 분석 자료를 하나 냈었죠. 여기에 실현손익 비율이라는 지표가 나오는데요. 이 말이 조금 어렵지만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실제로 코인을 옮겨가지고 매도한 사람들이 이득을 받냐 손해를 받냐 그 비율을 따진 겁니다. 이 숫자가 1보다 크면은 이득 본 사람이 많은 거겠죠. 1보다 작으면은 손해 본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근데 지금 XRP 이 숫자가 0.38까지 떨어졌고 시장에서 누군가가 1만 원의 수익을 확정했을 때 다른 쪽에서는 2만 6천 원어치 손절이 같이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작년 고점에서는 이 숫자가 50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득이 손해를 50배나 압도하던 시장이었다는 거죠. 그게 지금 1년도 안 돼가지고 완전히 뒤집혀버린 겁니다. 지금 XRP가 업비트 기준 1600원대 중반을 기록하고 있죠. 올해 초랑 비교했을 때 40% 정도 빠진 상황인데 작년 7월에 5,000원 가까이 갔던 코인이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말 그대로 절반 이상 폭락을 했다는 거고 더 아픈 숫자도 있죠.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 살펴봤을 때 XRP 투자자들의 평균 매수 단가 한국 돈으로 따져봤을 때 2,200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XRP 홀더분이라면 지금 전부 다 물려있는 손실 상태라는 뜻입니다. 네트워크 사용량도 줄어들었죠. XRP 네트워크에서 수수료로 쓰인 코인이 작년 2월 이후에 하루에 5,900개였었는데 지금은 500개 수준입니다. 91.5%가 줄었다는 거고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솔직한 말로 무섭습니다. 지금이라도 던져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말 당연하겠죠. 근데 이 공포스러운 숫자들 사이에서 이상한 데이터가 하나 끼어 있습니다. 원래였으면 다 같이 겁에 질려가지고 던지는 장에서는 거래소에 코인이 쌓여야지 정상이겠죠. 팔려면 일단 코인을 거래소로 보내야 되니까요. 실제로 6월 1일 단 하루에만 2280만 개의 XRP가 거래소로 들어왔었고 올해 들어가지고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여기까지는 항복이라는 단어랑 딱 맞아떨어지는데 근데 진짜 이상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이 같은 시점에 거래소에서 빠져나간 XRP는 2,500만 개가 넘었고요. 들어온 것보다 나간 게 더 많았었고 그 결과로서 거래소가 보관 중인 XRP는 올해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누군가 그 패닉 물량들을 사자마자 거래소 밖에 개인 지갑으로 옮겼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되팔 생각이면 굳이 옮길 이유가 없겠죠. 오랜 시간 들고 가겠다는 움직임에 가깝다라는 거고 그럼 질문은 한 가지로 좁혀집니다. 도대체 누가 가져갔을까? 여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갑 데이터를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윤곽이 드러났는데요. 100만 개에서 1천만 개 사이의 XRP를 가진 큰손 지갑들이 6월달 들어서만 약 3억 4천만 개를 추가로 사들였고 원화로 따져봤을 때 5천억이 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1만 개 이상을 보유한 지갑의 숫자는 33만 2천 개를 넘어서 역대 가장 많아졌습니다. 그 반대편은 어떨까요? 1만 개 미만을 가진 소액 지갑들은 오히려 거래소로 코인을 보내는 수량이 늘어났고 거래소로 보낸다라는 것은 팔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매도하는 쪽에서 개인 소액 투자자, 받는 쪽에선 큰손.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정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큰손 지갑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지갑이 역대급으로 커졌다는 사실, 그래도 이 손바뀜이 왜 중요한지는 짚고 가셔야 되겠죠. 5,000원 근처에서 매수한 사람들 불안해서 던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600원에서 받은 새로운 XRP 주인들은요. 그 가격에서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물량의 주인이 바뀐다. 이렇게 손바뀜이 일어나는 게 시장 체질 자체가 바뀐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큰 손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진짜 소름 돋는 데이터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ETF 자금입니다. 작년 11월부터 미국에서는 XRP 현물 ETF라는 상품이 있죠. 주식 계좌로 봤을 때 XRP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든 상품인데 주로 기관 같은 큰 자금이 이용을 합니다. 지금 코인 시장 전체 분위기는 어떨까요? 비트코인 ETF에서는 최근 한 달 사이에 7조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갔고 6월 9일 하루만 보더라도 비트코인 ETF에서 1,100억 원, 이더리움에서는 600억이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같은 날 XRP ETF에서는 오히려 100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빠진 게 아니라요. 오히려 순유입이 됐다는 거예요. XRP ETF만 매수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리고 하루 이틀 일도 아닙니다. XRP 현물 ETF는 지금 4주 연속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고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에서 돈이 빠지는 동안에 오히려 순유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5월 한 달 유입액이 1,900억이고요.
올해 들어가지고 가장 많은 역사적 최고치를 갈아치워 버렸습니다. 최근에 시장 폭락하면서 시장의 자금들 전부 다 빠져나가고 있을 때 오히려 XRP 현물 ETF로는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례도 있는데요. 2달 전이었습니다.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2,200억 원 규모의 XRP ETF를 전부 매각했었죠. 단일 기관으로 가장 큰 물량을 매각을 했는데 바로 그 주에 오히려 3천억이 넘는 매수세가 들어와서 그 물량들 전부 다 받아내버렸습니다. 정말 이상하죠. 한 기관이 나가도 또 다른 돈이 받아내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거고, 또 역사 이야기를 한 개만 보태드려 보자면요. 이번 항복 소식을 전한 코인데스크조차도 기사에서 최근 같은 항복 현상은 보통 하락의 끝자락에서 나타나는 신호다. 그리고 약세장이 마지막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에도 비슷한 흔적이 있다는 건데요. XRP가 지난 5년치 평균 가격을 이은 선 200주 이평선 아래로 처음 내려갔습니다. 근데 과거 사이클을 봤을 때 이 선 아래로 내려간 뒤에 8주에서 29주 사이에 바닥이 만들어졌다. 이런 분석까지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반대편 이야기부터 정직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수수료 91.5% 감소됐고 거품이 빠진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이 네트워크의 실제 사용이 그만큼 식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과거 XRP 하락장은 짧게는 400일, 길게는 790일까지 이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변수도 존재해요. 지금 미국 상원에서는 코인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안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통과 확률은 베팅 시장 기준 55% 정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통과가 미뤄지게 되면 시장이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감안하고도 현재 공개된 자료만 봤을 때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요. 지금은 폭락의 시작이 아니라 물량의 주인이 바뀌게 되면서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 들어섰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3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개인이 던진 물량을 큰손 지갑이 역대 최대 규모로 받아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시장 전체에서 돈이 빠지고 있는데 XRP 현물 ETF로는 거꾸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과거에 이런 항복 신호가 나온 뒤에는 몇 달에 걸쳐가지고 바닥이 만들어지는 패턴이 반복돼 왔다는 거. 다만 여기서 바닥 다지기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고 지금 내일 당장 V자로 튀어오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격 2개만 기억해 두시면 딱 좋아요. 아래로 지지선은 1,550원 보시고요. 또 위로는 월봉 기준 2,100원을 회복하는지 여부가 상승 추세 전환의 첫 번째 신호로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번에 XRP에는 공식적인 항복 신호가 떴고요. 손해를 보면서 던진 거는 대부분 개인 투자자였습니다. 근데 그 물량들은 거래소에서 사라졌고요. 또 역대 최대로 불어난 큰손 지갑들, 그리고 4주 연속 자금이 들어오는 ETF로서 흘러간 정황들이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거 역사 패턴대로라면 이런 손바뀜 뒤에는 몇 달에 걸친 바닥 다지기가 이어진 상황이고,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 남아요. 큰손들이 이 가격에서 이렇게까지 사모으면서 기다리는 한방, 과연 뭐가 있을까요? 그 힌트가 될 미국 상원의 투표 이야기,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타기 역시 결국에는 비중 조절이 되어 있어야지 가능한 전략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자금에 대해서 한 방에 투입을 해버렸다면 가격이 하락했을 때 추가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없어지게 된다는 건데요. 물론 내가 처음에 매수한 가격에서 바로 상승해주면 좋겠지만요. 시장은 항상 좋은 방향성으로만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할 때는 잘 될 경우의 수보다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이런 경우를 먼저 생각해둘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 단기 종합방에서도 비중을 나눠가지고 운영하고 단기 하락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이렇게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장 자체가 언제든지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나올 수가 있는데 또 그런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여유를 미리미리 만들어 놓는 것들,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비중 조절들은요. 수익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내가 살아남기 위한 투자 습관이라는 점들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강력한 폭락장이 계속 이어지다가 현재 시점에서는 눈치 보기 횡보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우리 채널 커뮤니티에서는요. 오히려 이렇게 폭락장에서도 하루에 한 종목씩 꾸준하게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차라리 수익을 내기 어려웠던 시기들, 이 당시에서는 그냥 아예 꾹 참고 현금 들고 있다가 아예 매매 자체를 안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횡보장 찾아왔을 때 이때부터 공격적으로 매매하면서 다시 한번 하루에 한 종목씩 이렇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폭락장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느냐? 그 비결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2가지 원칙에 대해서만 지켜나가시면 되는데요. 먼저 원칙 1번, 이 빠르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종목을 매수하고 목표가를 지정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어지는 원칙 2번,
무조건적으로 확률이 높은 타점에서만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익 내기 어려운 시장에서는요. 차라리 그냥 매매를 하지 마시고 현금 들고 그냥 꾹 참는 게 좋습니다. 이 간혹 가다가 매매 중독들 때문에 타점이 아닌데 무리하게 매수했다가 물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습관이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린 두 가지 원칙대로 진행을 했을 때 나오는 힘은요. 남들 손실 보는 폭락장에서 오히려 수익을 볼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 되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 수익을 낸 파이버스라는 코인은 업비트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바닥을 견고하게 지켜주는 모습이 감지가 됐었고 이 흐름을 제가 며칠 동안 계속 지켜봐 왔습니다. 제가 계속 눈여겨보던 종목이었는데요. 그리고 이번 폭락장에서 시장 대비 강력한 흐름까지도 확인되면서 오히려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흐름들 감지되자마자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추천드린 지 불과 6시간 만에 빠르게 수익을 보고 나올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방법으로 수익 내는 종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다른 코인들 폭락하고 있을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요. 현재 시장에서 힘을 받고 있는 이 매수세가 강력한 테마를 가지고 있는 코인만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여기서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게 웹3 코인들 그리고 AI 인공지능 테마들입니다. 지금 이 테마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코인 시장 폭락장이라 가지고 숨죽이고 그냥 참고 있는 거지. 이게 폭락장에서 조금만 횡보장 이어지고 다시 상승장, 이 반등장이 이어진다면은 여기서 강력하게 30%에서 100% 이상까지도 폭등할 테마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포트폴리오에 넣어가지고 이거 매일매일 실시간 모니터링 지속 감시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 감시하다가 그냥 조금씩 단기 타점 나왔을 때 수익 내기만 해도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스노우볼처럼 엄청난 수익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 특징이 뭐냐?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요. 오히려 음봉에서 하락했을 때, 이 하락했을 때가 매수 타점이 됩니다. 아캄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오히려 음봉에서 매수 추천을 드리면서 하루 만에 완벽하게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할 수가 있었던 이유가 오히려 하락했을 때가 기회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남들은 이렇게 오히려 양봉에 들어갔을 때 양봉이 매수 타점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하락했을 때 들어가가지고 상승하면 팔고 나온다. 이게 바로 테마를 가지고 있고 매수세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종목들의 특징인데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카이트 코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매수 타점은 이렇게 하락하고 바닥을 지켜주는 라인에서의 매수 타점이 있었고 상승했을 땐 뭐다? 팔고 나온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유는 뭐다? 지금 시장 자체가 좋은 시장이 아니라 하락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했을 때 매수가 들어가가지고 상승하면 매도하고 나왔을 때 다시 하락을 줄 거예요. 그때 다시 눌림봉에서 또 매수 들어가면은 또 수익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정말 기본적인 원리들을 이용을 하면서 폭락장에서 수익이 가능했었던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반드시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하락해도 내가 욕심부리기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인 대응들을 목표로서 잡으신다면 이 시장의 반등들, 상승에 맞는 단기 알트들에 대해서 목표로 진입하신다면 어려움 자체가 전혀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게 내가 자주 매수한다? 그렇다고 해서 수익이 잘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 흐름에 맞춰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수익 내기 쉬운 장에서만 접근을 하시고 어려운 장에서는 그냥 현금 가지고 계셔라. 말 그대로 전쟁터의 전투라고 쳤을 때 이게 전투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전투만 전투에 참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질 것 같은 전투 그냥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이 저만의 방법이고요. 제가 수년 동안 코인 시장 하면서 어렵게 터득한 노하우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괜히 수익을 잘 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제가 사용하는 방법들이 어중간하게 섞여버린다. 오히려 방해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요. 내가 만약에라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 자체가 어렵고 내가 매수하는 것만 하락하는 것 같고 또 내가 매수하지 않은 것들만 급등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 드시는 분들 혹은 내가 어떻게 이런 시장, 이 폭락장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수익을 내는 게 이거 너무나도 어렵다. 이런 분들께서는 우리 채널 그냥 커뮤니티 입장하셔가지고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참고하셔도 좋으실 겁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 반드시 하고 싶으신 분들만 입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실 분들 그냥 안 하셔도 좋습니다. 최소한 다른 분들 방해를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방해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실 분들만 지금 현재 보이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요. 영상 보면서 따라와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폭락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횡보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상승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이런 다양한 패턴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하우들 전부 다
영상 강의도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문자 남겨주시면 커뮤니티 입장뿐만 아니라 영상 강의까지도 제공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